코브라는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알라바스타의 왕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으며 이 편지는 800년 전까지도 네펠타리 왕가 대대로 전해진 걸 보아 편지는 원주인으로부터 800년 동안 전해지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코브라는 디에데에 물었고 이무는 디에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디란 과거에 우리들이 척대하는 자들의 이름이고 릴리의 실수로 인해 포네그리프가 전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요. 다만 이 실수가 계획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디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800년 전부터 있었고 천룡인이 적대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전 천룡인이었던 로신한테 말에 의하면 자신의 고향에선 디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를 잡아먹고 디는 반드시 폭풍을 부르고 어느 토지에선 디의 일족을 신의 천적이라고 부른다고 말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정부는 디의 이름을 가진 자들과 포네그리프를 연구하는 자들과 포네그리프를 찾아다니는 해적들을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이무는 코브라가 디라는 걸 알게 되자 기다란 검은색 화살표로 코브라를 공격을 하였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는데요. 이무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커다란 입으로 사보의 공격을 삼켜버렸고 죽어가는 코브라의 앞에선 날카로운 이빨들을 드러내며 크르르르 라고 소리내었다는 점과 사족 보행으로 허위 옥좌에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무는 맹수 계열의 동물계 능력자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무가 동물계 능력자라면 코브라와 사보를 공격한 기다란 검은색 화살표는 기다란 꼬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무의 능력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두운 실루엣만으로 이무의 능력을 추측하는 건 다소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만 오로성의 능력은 동물계 능력자로 확실해 보입니다. 분명한 건 사보와 코브라 그리고 아프루는 이무의 능력과 오로성의 능력을 보았고 심지어 코브라는 이무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죽었다는 건데요. 사보는 이무의 능력과 오로성의 능력을 드래곤에게 알릴 것이고 와포루는 모르건주와 접촉했기 때문에 모르건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정보 조작 명령을 했지만 거절하고 이 사실을 이미 전 세계에 퍼뜨렸거나 퍼뜨리려 할 수 있는데요. 코브라는 죽기 전 오로성과 이무와 면담을 앞두고 자신과 비비의 신변이 위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알라바스타의 왕국 호위 대부관 차카와 페루에게 비비의 호위를 부탁하였고 차카와 페루는 아주 각별한 사이이며 이 둘은 네펠타리 왕가를 지키는 충신들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정말 의아하게도 코브라의 명령으로 페루는 비비의 곁에 있었지만 차카는 비비의 곁에 있지 않았는데요. 차카의 악마의 열매는 개개열매 모델 차칼이며 차칼은 맹수까진 아니어도 이무의 능력을 봤을 때 유사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되었는데요. 또 알라바스타는 이집트의 모티브이자 이집트 신화 속 등장하는 아누비스는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집트의 신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알라바스타 왕국의 4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르바나 궁전엔 아누비스의 석상이 있고 왕가의 무덤에선 아누비스의 벽화가 그려져 있으며 이집트 신 아누비스는 죽음과 사후세계의 신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사부는 이무와 오로성의 능력을 보고 지옥이라고 했다는 점. 또 같은 동료인 페루는 크로커다일의 시한폭탄으로 인해 희생되었지만 페루는 다시 살아 돌아왔고 이무는 코브라가 죽고 난 후 루루시아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루루시아 왕국의 지도 위에 붓으로 X자 표시를 하였는데요. 붓의 방향을 봤을 때 이무는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크로커다일이 포네그리프를 대해 알려하자 차카는 극도로 분노했고 차카는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린 새롭게 갱신된 D의 이름이 들어간 루피의 현상금을 보고 몹시 흥분하였습니다. 또 코브라는 세계 레벨리웨이를 참가하기 위해 차카와 함께 마리조아에 도착했고 차카는 릴리의 편지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이무가 등장한 마리조아에선 차카도 마리조아에 있었다는 점. 또 알라바스타는 50도씨가 넘는 사막의 나라이기 때문에 꽃이 필 수 없는 환경이라 알라바스타엔 나비가 흔하지 않다는 점. 증거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차카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릴리의 편지에 대해 얘기하자면 릴리는 자신의 정보를 포네그리프에 안 남기고 왜 편지에 남겼으며 이 편지는 어떻게 8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고 만약 이 편지가 종이편지라면 편지가 8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유는 비브르카드이기 때문일 건데요. 비브르카드는 물에 적셔도 불에 태워도 멀쩡한 특수한 종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비브르카드의 원주인은 그 사람의 생명력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생명이 위독하거나 죽게 되면 이 종이는 완전히 소멸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루피는 에이스의 비브르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에이스는 임펠다운의 투옥 당시 루피가 가지고 있던 에이스의 비브르카드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는데요. 또 상디의 말에 의하면 원주인이 기운을 차리면 비브르카드는 원래 크기로 돌아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리의 편지는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비브르카드일 것이며 이 편지의 원주인은 릴리와 동시대에 살았고 800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코브라는 죽기 전 사보에게 자신의 딸인 비비와 루피에게 무언가 전해달라 했으며 이 때문에 사보는 다시 루피와 만날 확률이 높아졌으며 사보는 드래곤과 같은 혁명군이기 때문에 만약 루피가 드래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루피의 출생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적왕 골디 로저는 조이보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으며 원피스는 현재 존재하는 보물이 맞을까요?